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에도 잠실여고 통합과학을 함께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잠실여고를 같이 해왔고 26년이 되면은 이제 잠실여고 4년차가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개정 통과가 처음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2학기에서 전교 1등 단독 배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100점을 2번 맞은 경험이 있고요. 작년 통합과학, 잠실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24년도와 달리 100점이 많지는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상승 사례도 꽤 있었는데요. 20점을 맞았던 친구는 이제 80점으로 점차 오르게 되어서 5등급에서 3등급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또는 3등급에서 2등급, 그리고 등수로는 또 63등에서 33등으로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친구들은 특히 이 친구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일단 A등급, B등급 이렇게 받잖아요. A등급을 받은 친구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중학교 때 A를 받았어도 충분히 통합과학에서도 3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이렇게 63등 이런 식으로 살짝 낮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유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확실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먼저는 잠실여고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자, 통합과학에서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인데 우리가 이제 5등급제인 건 아시죠? 그래서 1등급의 퍼센테이지는 전체 인원의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25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살짝 줄었었어요. 그래서 310명 정도로 되었고요. 1등급 수는 31명, 그리고 2등급의 수는 7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으로 거의 100명 정도가 1, 2등급 이내에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이기 때문에 1, 2등급까지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에는 전교생이 좀 이렇게 336명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실제 이제 잠실여고 선배 재학생 이 말해준 사실인데요. 이번에는 28명씩 12반 꽉 채워서 배정받았다고 하더라.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재학생 수는 336명이 맞을 거고요. 그에 따른 1등급 명수는 33명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의 명수는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110명 정도가 1, 2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작년을 경험을 해보니까 5등급제는 일단 2등급 안에 들기는 쉬워요. 즉 110명을 그냥 간단히 100명이라고 할게요. 100명 안에 들기에는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등급, 즉 30등 안에 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1등급을 노리고 있고 이 1등부터 거의 60등까지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에요. 등수로 따지면 1에서 60 굉장히 큰 차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나뉘게 됐을 때 거의 치밀하게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나뉘게 된 거기 때문에 좀 동석차도 많고요. 3개 틀리면 바로 94등이었을 정도로 좀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난이도를 볼 건데 저는 그냥 단순히 25년도의 난이도라기보다는 좀 흐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잠실여고 통합과학은 언제 가장 어려웠냐면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때는 진짜 난이도가 거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료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는 추론형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필요했었다면 이제는 그 이후 23년이랑 24년은 완전히 오히려 확 쉬워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 23년, 24년에 들었던 친구들은 이전 기출을 토대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는 너무 낮았어요. 난이도가 진짜 극하였거든요. 공부를 좀 덜 했어도 2개를 틀렸을 정도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추론형이 아니라
개념 암기를 그냥 확인하는 수준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100점이 거의 20명 되었던 적도 있고 한 19명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별이 좀 어려웠다. 실력을 가르기엔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0년에서 22년, 23, 4년은 이렇게 난이도가 확 바뀌었는데 25년도 이제 작년 개정 통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작년은 딱 요 사이입니다. 그나마 좀 적정하게 됐어요. 다시 좀 어려워졌는데요. 난이도는 중상으로 봅니다. 1년을 봤을 때 만점이 없었던 적은 큰 시험에서 2번. 그리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있어도 5명 내외였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변별을 그래도 잘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부는 응용력이 좀 필요한 문제가 확실히 있었고요. 옛날 20년에서 22년도에 보였던 화학 고난도가 다시 조금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들한테는 변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와, 그럼 이제 변별 완전 잘 되냐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잘 나눠지긴 했지만 완전 1등급 한정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변별이 안 된 부분, 완전 치열하다고 했는데 왜 치열했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치열하다고 하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시험 문제를 봤을 때는 재작년, 그러니까 24년 또는 23년보다는 확실히 변별하려고 했네, 좀 까다롭게 출제했네, 좀 정성 들였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건 맞았는데 일부 문항에서 조금 튀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한번 짚어볼 건데,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미친 듯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보기 표현이 좀 헷갈리고 아니면은 조건이 살짝 이제 어렵게 제시를 했는데 살짝 핀트가 조금 어긋났어요. 그러니까 취지에 살짝 어긋난 문제들도 있었고 헷갈리게 내다 보니까 조금 문장 해석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해석이 좀 달라지는, 그래서 논란이 좀 생기는 문제들도 살짝씩은 있었습니다. 예시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장 큰 것은 2학기 기말고사의 전자기후도 문제였어요. 자, 2학기 때는 잠실여고가 시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했어요. 가장 점수 따기가 치열했던 때예요. 그래서 점수 하나하나가, 문제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했는데 전자기후도를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오케이, 여기 전자기후도 실험 문제 나왔어요. 그쵸? 그럼 전자기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내야 됐었는데 니은 보기가 함정이었어요. 오히려 갑자기 예전에 배웠던 역학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역학으로 판별할 수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전자기후도를 제대로 공부했는데 살짝 이게 취지에 어긋났다. 그러니까 역학의 조그만한 거, 사소한 거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냥 이렇게 배웠잖아 하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역시나 2학기 기말고사이긴 한데 생태계 구성 요소는 원래 전반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쨌든 생투를 좀 잘 봐라, 옛날 교육과정을 잘 봐라, 좀 나 어렵게 낼 거다라고 아예 예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최대한 찾아서 연습을 하긴 했는데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자, 이 문제는 한번 출처를 찾아봤더니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잘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이 아니라 되게 마이너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조건을 보고 상위권들은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다가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 마지막 시험에서는 100점이 아예 없었거든요. 이 두 개는 그냥 거의 다 틀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 기본으로 2개를 틀리되 막 3개 틀렸냐, 4개 틀렸냐 이런 식으로 좀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오히려 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딱 풀어버린 친구들이 오히려 맞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좀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진 않아가지고 조금 억울해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려워진 거는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컷이 어떤지 좀 체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학생의 이제 사례들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2개 틀리면 이제 대부분 한 90점 초반이거든요. 그럼 등수가 18등이에요. 그럼 우리가 1등급은 그냥 30등까지라고 보면 안정적으로 1등급 이내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동석차가 7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거의 이 다음 등수는 26등이란 소리예요. 그쵸? 그럼 3개 틀리면 그냥 거의 대부분 3등급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실여고는 뭐다? 지금 3개 틀리게 되면 그냥 거의 3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등급제 기준으로 이제 3이라고 보는 거고. 자, 기말고사 한번 볼게요. 100점 없었고요. 1개 틀렸어요. 그럼 이게 이제 1등인 건데, 1개 틀린 애가 동석차가 여러 명. 완전 치열한 거죠. 그쵸? 그러면 2개 틀리면 거의 그나마 1등급 안에 들어가고 3개 틀리게 되면 이제 2등급으로 확 넘어가죠. 보시면은 바로 60등 나온 거 보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한두 개는 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세 개 틀린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한두 개 이내로 틀려야 한다.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여기도 역시나 1개 틀리면 8등 괜찮아요. 그쵸? 근데 3개 틀린 순간 36등 벗어났죠. 그쵸? 자, 기말고사 볼게요. 100점 없었는데요. 굉장히 치열했다고 했죠. 그래서 3개 틀렸는데 바로 94등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진짜 3등급을 받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2개 틀린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그럼 난이도 및 등급 컷 결론 보시면은 제가 계속 아까부터 말했죠. 90 초반에 항상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개 이내는 반드시 틀려야 된다. 그러니까 3개는 절대 안 돼요. 3개 틀리는 순간 그냥 바로 2등급 확정 돼버린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트별 출제 경향인데요. 물화생지별로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잠실여고는 학교 프린트가 있는데요. 20년도에서 22년도까지는 학교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뭔가 화투가 아니라 생투나 지투 같은 지역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게 바로 출제에 연계가 됐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일단은 추가 설명이 굉장히 쉬워졌다. 그리고 출판사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비상 출판사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설명 자체가 굉장히 무난해졌고 우리 비상 출판사 하면 완자 문제집 떠오르잖아요. 그 완자에서 나오는 그림들도 학교 프린트에 이렇게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특이성이 낮아져서 중요도가 살짝 내려갔어요. 자, 그럼 일단은 이제 물리 한번 볼 건데요. 우리가 물리는 크게 1학기 때는 역학, 2학기 때는 전자기 유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쉬워요. 여기 역학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친구들이 역학을 결국에는 잘 풀어내고 시험도 잘 봤냐면 확실히 물리원을 선행한 친구들이 잘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잠실여고는 물리를 어떻게 내냐면 진짜 물리원 2학년에 있는 내용을 다뤄요. 뉴턴 운동법칙까지 아예 다 배우고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것도 거의 모의고사 유형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수준으로도 나오고 통합과학에는 없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딥하게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이미 한번 들었던 친구들은 이게 익숙하겠죠. 그래서 좀 잘 따라오고 문제도 확실히 잘 풉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물원 역학 파트까지 우리가 좀 개념을 딥하게 배우고 문풀 적용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물리교육 전공이다 보니 물리에 있어서는 풀이법 아예 확실히 저는 제공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풀이 방법을 좀 지정해 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화학인데요. 잠실여고 화학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학기 때보다는 2학기, 여기 산화반응과 중화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을 통틀어서 중화반응 파트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데요. 다행히도 화원의 개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몰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 풀이하는 큰 틀은 비슷하겠죠. 그래서 저는 고1 수준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또 풀이법을 아예 지정을 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자, 일단은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추론이나 계산이 복잡하다. 그리고 시간 소요도 굉장히 많고요. 킬러 문항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는 해가 바뀌어도 그래도 항상 화학은 중요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조건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어진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복잡하다. 우리가 추론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서답형 하나 그냥 문제에 거저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많죠.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까지 정확하게 내렸어야 해요. 자, 그 다음 생물이랑 지구과학은 조금 비중이 적지만 그래도 항상 객관식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변별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작년의 특이점은 5년간 없던 기출이 없던 자료들이 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로 좀 특이했던 자료, 처음 본 생소한 자료로 애들을 변별하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구과학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지엽적인 내용이 좀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 암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함정보기 내는 순간 좀 다소 이제 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5개념 없이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순서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잠실여고 최종 등급 잘 맞을 수 있을까? 관건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학기적으로 좀 볼게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험 말고 총 학기를 보면은 일단 GP를 생각을 해보면 상위권과 중상위권까지, 그러니까 대략 100등까지의 친구들을 말을 할게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지필평가 잘 봐요. 수행평가도 웬만하면 다 잘 봐요. 그럼 다 비등비등 하잖아요. 그래서 치열하다고 했던 거예요. 100등 안에 들기는 쉬워요. 그런데 30등 안에 들기가 어렵다라고 했죠. 1점 차이 또는 한 문제 차이로 등수가 확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랑 항상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아쉽게 2등급이 된 친구들, 36등이나 33등을 받게 된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저 수행평가 1점만 더 맞았어도 무조건 1등급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수행평가까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잠실여고의 통합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는 어떻게 대비하는지인데요. 저는 스타일이 굉장히 꼼꼼하다, 디테일하다 이런 게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첫 번째, 어떻게 이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료와 교재는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파악부터 꼼꼼히 하려고 하는데요. 예시로 한번 보면은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풀었고 클리닉 때 설명을 듣고 가서 그런지 터득을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친구는 오답을 아예 안 고쳤네. 그리고 실생활 예시 문제를 오히려 많이 틀렸다.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도 보고 오답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또는 답은 베꼈는지 베낀 게 많이 티났다 뭐 이런 것도 보이죠. 어떤 유형을 잘하고 못하고 효과가 클리닉 효과가 있었는지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한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조교들은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파악을 하려고 하고 그를 토대로 일단 뭐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보내드립니다. 일단 피드백은 총 5가지예요. 일단 여기 4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숙제와 점수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진 보내드리고 수업 설명 공통 피드백입니다. 여기 테스트 설명 이것도 공통 피드백입니다. 그 다음에 암기 테스트를 항상 보거든요. 이걸 백지 테스트라고 하는데 직접 보실 수 있게 이미지를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각각 자녀분마다의 특징이 어떠했는지, 숙제는 어떠했는지, 테스트는 분석을 해요. 어떤 걸 틀렸는지. 그래서 여기에 숙제와 테스트 어떤 부분을 보는지 적어놨는데요. 아까 적어놨던 것들을 토대로 그대로 작성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성취도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그리고 숙제에서 틀린 부분이 그대로 틀렸는지 등등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클리닉인데요. 우리 친구들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불러야겠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모두가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대를 오픈하고 있는데요. 주 5회에서 6회 정도는 오픈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제가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누구와 함께 클리닉을 진행할 수밖에 없냐면 조교와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직접 진행하는 클리닉도 있고 조교가 진행하는 조교 클리닉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조교가 클리닉을 진행하더라도 퀄리티를 똑같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교육 전공생으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저와 과가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관점도 똑같이 보고 우리 아이들의 그냥 질문 받기가 아니라 공부를 시키는 클리닉을 좀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 전공생들도 이 대학생 조교들도 제 수업 영상을 보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풀릴 문제들을 미리 제공을 해서 우리 조교들도 미리 공부를 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탄하다. 그리고 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클리닉 일정을 공지합니다. 그래서 화수목금토를 이렇게 공지를 했고 어떤 때는 정수민이 어떤 때는 조교가 운영한다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공지를 보고 저에게 신청 양식에 맞게 신청을 해줍니다.
신청자 땡땡땡 언제 몇 시에 올 거고 필요한 부분은 요거예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또는 아예 안 써줘도 돼요. 왜냐면 제가 어차피 상황 보고 정해줄 거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신청을 토대로 학생들마다 클리닉 때 무엇을 할지 계획을 다 정해줘요. 그래서 어떤 순서대로 시킬지도 다 정하고 이 학생에 맞는 추가 프린트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학생은 이 프린트를 뽑아주고 B 학생은 요 프린트를 뽑아주고 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조교가 진행하게 될 시 조교한테 제공을 전달을 해주고 우리 조교들이 만약에 진행을 해요. 제가 하면은 그냥 바로 하면 되죠. 조교들이 진행하고 나서 어땠는지를 조교들이 저에게 미니 보고서를 작성해서 줍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는 구두 테스트 완료했고 해당 개념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해가 됐다 해서 요건 패스했어요. 그래서 숙제 밀린 거 다 해오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 친구는 외우다가 잘 안 외워져서 울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어머니께 한번 연락도 해보고 학생한테 한번 더 관리해주세요.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제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고서예요. 네, 그러면 이제 클리닉 때 어떤 내용을 특히 하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암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구두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문제만 많이 푼다고 잘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개념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약한 경우에는 다시 설명해 주거나, 그리고 이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추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시킵니다. 또는 숙제나 테스트에 오답이 많아요. 그럼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클리닉에 제가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탄탄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거든요. 걱정 없이 조교 클리닉이든 강사 클리닉이든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교재인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작성을 했고 제 칠판 판서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특히 여학생들이라서 엄청 필기를 열심히 하고 이 교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암기하고 다니거나 핵심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필기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학이나 물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교재가 나가는데요. 저만의 풀이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 정리를 해놓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고난도는 유형별로 나눠요. 그래서 제가 풀려고 하는 그 틀대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학 문제에서 벗어나는 기출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테스트인데요. 저는 일단 암기 테스트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요. 매주 누적으로 볼 겁니다. 네, 우리 친구가 처음에 4점을 맞았는데 누적을 하다 보니까 17점까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네, 그 다음 객관식은 사실 선지가 없어요. 객관식 하기 좀 그런데 보기 상자를 그냥 요것만 살려놓고요. 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살려두기도 합니다.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하고 좀 제대로 푸는 훈련을 아예 애초에 1주차부터 2주차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직보 자료인데요. 잠실 요금안의 추가 설명 또는 우리 기출에서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한데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고 요 마지막 정리지만 가지고 가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특이점이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의 잠실요구 시간표인데요. 저는 방위관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개강은 3월 7일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우리 친구들 올해도 저와 함께 잠실요구 개정 통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